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1년 중에 꼽을 정도로 춥다는 절기 소환인데요. 사실상 그렇게 날씨가 추운 것 같진 않지만 오늘 우리 시장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긴장감이 커지면서 양시장 모두 추운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기관의 대량 매물출에 1% 가깝게 0.98% 정도 하락을 하면서 2155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2% 넘게 하락하면서 655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종 종목들이 오늘 파란불을 켰고요. 특히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항공주들은 부진한 모습이었고 반면 석유 화학주들은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또 2020년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은 카메라 모듈 업체들 흐름 좋았고요. 그 밖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양상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에만 5원 정도 오르면서 1172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미중의 1단계 무역 합의 낙관론과 또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나 싶었는데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찬물을 끼얹은 모습입니다.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마 중동발 리스크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벌인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라는 국가는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고요. 이 원유 생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중국에게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자연스럽게 친중정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사실상 이 일부도요. 미중 무역 전쟁이 일부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1차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악재가 좀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은 지금 직접적으로도 혹은 간접적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시장의 리스크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현재 시점에서 이런 직접적인 악재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이란의 전쟁 이슈에 따라서 지금 폭격의 이슈에 따라서 중국 증시도 가라앉았고요. 중국 증시를 따라가는 한국 증시 또한 눌림목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제가 저번 주에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증시가 신고가를 뚫기보다는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들으셨을 거예요. 자, 들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미 조금씩 대비를 하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코스피 지수가 잘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추세를 깨고 조금 내려와주는 모습입니다. 직전 고점, 돌파했던 직전 고점 부근에서 지지 자리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상 약 상승 추세는 타고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다시 신저가를 뚫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눌림목 자리는 적어도 한 60일 이평선에서 지금 이제 포인트로 보시게 된다라고 한 2100포인트 정도까지는 눌림목이 한번 나와주는 것이 시장의 좀 흐름에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길면은 한 2주가량, 짧으면은 한 주가량 빠르게 좀 급락세가 나올 것이라 좀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눌림목 시장에 좀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정답은 말씀해 드렸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드렸죠.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권이라든가 반도체 종목권은 중간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화를 좀 시키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설명 드렸습니다. 최근 지금 이제 CES라고 해서 세계 국제 가전 박람회가 열리는 와중에 있는데요. 이에 직접 수혜를 받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신규 핸드폰, 신규 카메라와 관련된 이슈에 따른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께서 좀 차익 실현 때리시고 현금화를 하신 다음
오히려 눌림목에 있는 종목 자리들, 눌림목이 나왔던 자리들 혹은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무엇을 말씀해 드릴 것이냐?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좀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시장의 하락을 이겨내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오늘자, 내일자 어떤 종목 투자할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의 리스크는 살아있는 상태이고 코스피는 2100선까지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의 지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매도하시고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주식 명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릴 명언은 소탐대실이라는 명언입니다. 말 그대로 작은 것을 지금 이제 바라보다 큰 것을 놓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딱 오늘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테마 종목들권들 중에서도 크게 가는 테마, 상승이 나올 때 좀 강력하게 나오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테마가 있는가 하면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한 어느 정도 50%, 100%에서 멈춘 다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종목권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종목권이 이 원유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종목을 보시면 흥구석유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다고 해서 이 기업이 막대한 이익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재밌는 게 뭐냐면 올라갈 때는 거의 미친 듯이 날아다가 떨어질 때는 정말 힘없이 떨어집니다. 그 전에도 이런 상승세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현상을 친 적이 바로 여기 자리죠. 바로 전 차트를 돌려보시면 이런 차트를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현상을 최근에 가기 이전 바로 그 전에도 한 번쯤 움직였을 만한 자리가 있었는데요. 점 상한가로 한번 올라갔다가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이거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대해 보시면 이런 차트 화면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딱 여기 보겠습니다. 종목은 상승을 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시세를 이어가지 않고 정말 단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발견이 됐다는 거겠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엘컴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엘컴텍이라는 종목은 금 관련 종목이에요. 즉, 이 전 세계의 위험이 지금 이 미사일 전쟁과 같은 이슈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경제의 불안감이 돌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좀 선호도가 올라갔죠. 지금 금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도 올라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컴텍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사실상 이런 대량 거래량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공략하시기 힘들고 파동이 나온다고 해도 이런 종목들은 200% 300% 그 이상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기적으로 단기 스케이핑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역시나 2019년도가 지난 20년도에는 가장 주목해볼 만한 테마는 저는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파동이 아닌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최대 1000%까지 날아갈 수 있을 만큼 큰 파동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권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파동을 보이는 대선주 종목들 왜 잡아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대외적인 불확실성, 변동성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크게 향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저희 투자병법에서 알아가시고 그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바로 벳셀입니다. 벳셀로 파라오 전문가와 함께 수익 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응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벳셀 지금 시점에서 계속 보유할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매도해야겠죠. 지금의 이 종목은 중국 관련 종목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추세도 나쁘지 않고 세력 주가 관리 들어가고 있고 다른 종목보다는 굉장히 좀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죠. 오늘자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다가 좀 꺾인 흐름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 파라오가 전형적으로 말했던 세력주 차트입니다.
주가는 저점에서 파동, 급등, 눌림목이 나오지만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횡보 자리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들. 요 구간에서 매수 시점 바로 들어가게 됐고요. 매수 시점이 들어간 이후부터 주가 자체는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최종 한 20%가량의 파동을 보여줬습니다. 뭐 엄청 센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이 세력들의 특성만 알고 매수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짧은 손절가를 잡고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 베셀이라는 종목은 저번 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고요. 이런 종목에는 비중을 채울 수가 없어요. 비중을 크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는 똑같은 10%, 20%, 30% 수익을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100만 원 투자하시는 느낌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투자하시는 느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비중을 좀 크게 더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종목권이 대선 종목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현금을 좀 옮기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에서 여러분들께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슬로 수익 보신 분들 이제는 미련 없이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비중을 더 담을 수 있는 종목들 저희 투자 병법이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단 또 다음 종목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요, SK케미칼입니다. 치매 치료 패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목표가 잡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디까지 예상하시나요? 자, 제가 보는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는 보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차트 바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권이에요. 제약바이오 종목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안 받는다고 했어요? 많이 받는다고 했죠. 시장이 올라가면 더 많이 상승하고 시장이 하락하면 그 힘을 내지 못하고 똑같이 떨어진 종목권이 제약바이오 종목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재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데요. 이 SK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관리 괜찮고요. 재료도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였다? 주가가 지금 주식 시장이 단기적인 눌림목 자리에 나와 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익 실현을 때리시고 다시 시장에 상승세가 나왔을 때 찍으면 찍었지 현재 자리에서는 차라리 수익 실현을 하시는 편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설명 드려요. 뭐 제 방송을 보시고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한 6% 정도의 수익 구간이 좀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기 수익 실현 바로 내일자 들어가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수 눌림목 나올 때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셨다가 차후에 다시 편입하는 쪽으로 공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이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일단은 넣어두시되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수익 실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SR 종목은요, 바로 이월드입니다. 정치인 이낙연 씨와 관련한 종목으로서 파라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었는데요. 전문가님, 이월드는 계속해서 보유죠? 그죠. 보유해야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요 종목, 전문가님 이낙연 관련 종목들 오늘 또 조정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월드라는 종목을 AS 종목으로 가져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입니다. 이 세력주의 부분 중에서는 1차 급등이 나왔고 여기 자리에서 새로운 매집이 일어났고요. 주가는 눌림목이 나왔지만 크게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60일 이평선, 이 밑에 보이시는 초록색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적정 주가를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냐? 이 이탈했던 노란색 이평선, 20일 이평선이거든요. 조금 더 진하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일 이평선, 진해졌죠? 중간 보이시죠? 이 노란색 이평선 자리를 한번 이탈을 했다가 한번 저항받고 떨어졌다가 이번에 새롭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새롭게 반등이 나온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 항상 제 이 세력 관련 종목들은요. 21 이평선을 돌파해주고 나서 이 이평선을 돌파해주고 나서 지지받고 날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찍어드렸던 삼성출판사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렇게 돼 있었죠. 주가가 1차적인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급등이 나온 뒤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오는데 적정 주가를 유지하면서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횡보를 보이게 됩니다.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21 이평선을 한번 이탈한 뒤에 다시 한번 21 이평선을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요날 지지해주는 모습이 한번 나와줬고 그 뒤에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뚫어준 다음 어떻게 된다? 주가가 날아가 버렸다. 지금 현재 맥점 자리에 현재 위치해 있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DN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60일 이평선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좀 공략하셔도 될 만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항상 손절가는 이 60일 이평선, 초록색 이평선을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다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2월대였습니다.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하거나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마 시장에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전문가님 지금 원유 관련 종목 급등하는데 원유 관련 종목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산 종목 관련 종목 이슈들 계속 뜨고 있는데 방산 관련, 이게 무기와 관련된 종목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장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눈앞에 급등에 가려져서 큰 그림을 못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관련 테마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러실 거예요. 설마 가겠어? 설마? 이슈는 있긴 하고 총선 나올 것 같고 대선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설마 가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 주식이 어떻게 해요? 항상 굉장히 잘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냥 마냥 여러분 혼자서 공략하시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 파라오 전문가가 이 구경제NM 40%, 50%, 70% 급등을 찍어냈던 제가 여러분들께 찍어드린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후속 종목, 구경제NM 70% 급등 후속 종목을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낙연 관련 종목이 왜 날아갈 수밖에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대후속 대장주격 종목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와 함께 급등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죠? 자, 오늘 아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시장은 하락했고 내 보유 종목들 빨간 종목은 없이 죄다 팔았습니다. 그죠? 새파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갈피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다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나랑 이미 급등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테마가 존재하고 그런 시장에서 시장의 돌발악재가 뜨면서 조정받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은 종목들을 싸게 매입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기회가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타이밍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오늘 강의 쭉 지켜보시면서 이 파라오가 잡아내는 세력 종목들, 50%, 100%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언제나 그래왔듯이 제대로 된 종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치 앞을 모르는 요즘 주식시장에서 갈피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강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이데일리 어머니, 아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자 아마 이 정신없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리고자 이 투자병법 방송에 나왔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잘 오셨으면 좋겠고요. 새해입니다. 원하시는 바 아마 원하시는 좀 소원을 좀 비신 분들 혹은 뭐 신년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다들 원하는 바 잘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자 이슈가 가장 큰 이슈는 이거죠. 이란과 지금 미국의 갈등입니다. 지금 이제 갈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란은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핵 합의 사실상 탈퇴했다. 제재 철회하면 복귀하겠다. 이번에 과거에 이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 핵에 대해서 이 북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핵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제재를 풀어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괜찮아지는 국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잘 먹고 잘 살자는 부분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에 딴지를 걸기 시작한 게 먼저 미국이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이 합의는 너무 불공정한 합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게 됐고요. 그 뒤부터 계속해서 미국이 이란을 괴롭혀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에 정면으로 맞부딪히게 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뭐 내용 자체도 재밌긴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 시간도 제한돼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왜 도대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란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괴롭혀왔느냐?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과 이란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이란이라는 국가는 원유를 생산해서 누구에게 파는 국가예요? 중국에게 파는 국가죠. 이 중국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긴 하지만 경제 규모가 워낙에 크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을 계속해서 매입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유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 매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경제를 좀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눈엣 가시겠죠. 과거에 뭐 제재를 넣었을 만큼 핵에 대한 악재도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통해서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크게는 중국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앞에서는 미중 무역 합의를 하겠다라고 명분을 세워놓고 앞에서는 웃고 있으면서 뒤에서는 지금 이제 허튼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미중 무역 전쟁 갈등은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직전에 나왔던 홍콩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수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결국 이것도 미중 무역 전쟁의 일부예요. 미중 무역 전쟁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지수에는 좋지 못한 영향세를 보여주게 되고요. 최근 지수는 잘 올라가던 증시 자체도 박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하방이 크게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정말 뭐 마이너스 오늘 2% 정도까지 하방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나와줬죠. 제가 여러분들께 기존에 강의에서 말씀해드렸듯이 증시 자체는요, 계속 올라가는 증시보다는 박스권 시장에 좀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코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에서도 박스권 증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제가 연말에 증시가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했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윈도우 드레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등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주 종목권을 기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기관계에서 매수하게 되면서 자신의 실적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보기 좋게 포장해 놓은 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이 언제까지 연말까지 진행이 됐고요. 연말이 지난 신년에는 기관계가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기관계가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어요. 고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삼성전자만 들어가셔도 수급표에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증시는 올라가기보다는 한 차례 꺾인다. 박스권 증시를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방세는 박스권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코스피 기준에서는 2100포인트 정도, 코스닥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한 640포인트, 50포인트 정도까지 떨궈줘야 돼요.
여기까지나마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한 1주에서 2주간은 좀 조정받는 증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뭐 중간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시장이 하락해도 결국 이슈가만 나오면 100%, 200% 날아갈 수 있을 만한 테마를 잡으시라는 설명을 항상 그래서 강조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게 있죠.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가는 종목권이죠. 바로 뭐예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바로 저번 주까지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권 건드려야 될까요? 건들지 말아야 될까요? 건들지 마셔야겠죠. 그죠? 아마 섣부르게 편입하셨다가 내가 이 종목 수익권인데 홀딩해야지, 더 먹어야지 홀딩하셨다가 아마 손실권에 들어가신 분들 혹은 수익이 많이 줄어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아마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슬슬 1월 중순에 JP모건 컨퍼런스 이슈가 나오게 되니까요. 사실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마무리될 때가 됐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소극적인 매매가 좋겠다는 설명 드려요. 물론 이런 설명 드리면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종목 안 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우리가 왜 굳이 투자합니까? 그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신규적으로 편입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으니 건들지 말자. 라고 설명드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SK케미칼이라든가 SK바이오랜드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개별적인 종목들은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아예 버릴 종목은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적극 투자를 하시면 더욱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시니까 관심 종목에 쭈르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자 중국에서 나왔던 사스 이슈, 폐 결핵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아마 그 타이밍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길게 가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JP모건 컨퍼런스 제약바이오 이슈가 아니면 무슨 종목을 찍어야 될까? 단연 이것입니다. 총선. 거의 뭐 하루 종일 뭐 그냥 일주일 내내 뭐 일주일이 아니죠. 뭐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작년부터 그냥 총선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단편적인 좀 N자형 파동자리만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전문가님 거 총선도 투자해야 돼요? 이낙연 관련 종목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지금 안철수 관련 종목 최근에 뭐 다시 온다고 하는데 정계 복귀한다고 하는데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당연합니다.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늘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총선주의 큰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총선주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총선 그리고 대선을 거쳐서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 총선 그리고 2021년도 대선까지 이어지게 되겠죠. 총 2년간의 기간 동안 진행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총선에서 대선까지 이제 파동이 크게 나오게 되는데 이 파동이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파동이 보통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 보성 파워텍이 1차 파동이 N자형 파동이 한번 나오고요. 주가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두 번째 파동, 눌림목, 그리고 N자형 파동을 보이면서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해서 타이밍을 현재 보여주게 됩니다. 총 2년간의 기간 동안 몇 번의 N자형 파동, 파라오가 말한 세력의 주가 관리가 들어갔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 나오게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 자리를 여러분들께 A, B, C 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파동이 N자형 파동이 결국 1000%까지 급등이 나오는 이 급등이요. 한 번의 주가 관리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정도의 주가 관리를 통해서 세력이 주가 관리를 통해서 급등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잘못 생각하시면요. 세력이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끝까지 올려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N자형 파동을 통해서 매집했다가 수익 실현, N자형 파동을 통해서 매집했다가 수익 실현, N자형 파동을 통해서 매집했다가 수익 실현을 이어가게 되는 거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물량이 있겠지만 중간중간 계속해서 매도를 들어간다. 세력 주가 관리가 정확하게 A, B, C 구간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큰 그림은 알겠어요. 뭐 과거에 저번 대선 때 이런 흐름을 보였던 건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현재 어디 자리인가? 우리는 어디예요? A 자리일까요? B 자리일까요? C 자리일까요? 어디에 조금 가까울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까요? 여기가 좀 1년 단위로 좀 나눠볼게요. 1년 단위로 한번 나눠보시면 검은색으로 년 단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년 단위로 딱 나뉘었어요. 이 연도가 딱 넘어가는 시기예요. 이 14년도에서 15년도로 넘어가는 시기. 14년도, 15년도 넘어가는 시기고요. 여기가 15년도에서 16년도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연도가 넘어가는 시기죠. 게다가 뭐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여기 이때가 2015년 당시가 총선. 총선. 지금의 총선 시기와 굉장히 비슷하고요. 지금 그 다음 2016년도에 대선. 이 대선 시기가 있겠죠. 현재 보시면 우리는 어느 시기에 좀 가까울까요? 우리 총선 했어요? 아니요. 총선까지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막 이 총선에 출마하실 분들이 좀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죠. 즉 어디에 제일 가깝냐? A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번에 총선 관련 종목들이 조정받아요. 조정받고 나서 이 총선 관련 종목들을, 총선 대선 관련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갖다 버려야겠습니까?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 다음에도 B 구간 파동, C 구간 파동까지 해서 가장 큰 파동이 두 번이 남아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두시고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게다가 뭐라고 했어요? 증시가 안 좋아도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이 대선 테마라고 말씀드린 만큼 2020년도의 꽃도 역시나 이 대선 테마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관련된 종목들은 중요한 게 거의 일정주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웬만하면 합니다. 그죠? 투표를 우리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는 하기 때문에 거의 사라질 이슈가 아니라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확신을 가지고 공략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A 자리인 건 알겠어요. 그럼 A 자리예요. 두 번의 파동이 남은 것도 알겠어. 근데 이 A 파동 중에서 어디 자리인지가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께 확대를 좀 시켜드려야겠죠. A 파동 자리를 확대해봤습니다. 이 보성 파워텍의 과거 첫 번째 파동이 나온 총선을 앞두고 파동이 나온 자리입니다. 1차 급등, 눌림목, 횡보 자리 나오다가 저점 구간 지지해주고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파동을 쏩니다. 그죠? 설마 했는데 결국 날아갔죠. 이게 보성 파동이 가장 첫 번째 파동이에요. 지금 현재 이낙연 관련 종목의 남화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주가는 1차 급등이 나왔고요. 똑같이 눌림목이 나왔고요. 적정 구가는 이미 지지해주고 있고요. 위아래 횡보하다가 21 이평선을 돌파해준 상태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61 이평선 역시나 이탈하지 않았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추가 파동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죠? 세력 주가 관리 패턴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만한 타이밍이 현재 관련된 종목권에서 나와주고 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문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이 N자형 파동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죠. 눌림목이 나옵니다. 그 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A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급등 N자형 파동이 나온 다음에 계속 날아가지 않고 주가가 다시 조정받습니다. 언제까지?
상반기에는 조정받습니다. 즉 하반기에 다시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못해도 한 6월 달 이후에 집중하셔야 될 만한 자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면 매도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꺼두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하나씩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무엇일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이낙연 관련주 매수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오늘 조정 받았어요. 그래서요.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방금 보셨잖아요. 보성 파워텍 결국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이요. 과거 차트 싹 다 돌려보세요. 세력의 주가 관리는 전형적으로 N자형 패턴 자리를 무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N자형 파동 자리는 웬만하면 보여줬고요. 악재가 없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정직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럼 남아산업 안 가겠어요, 여러분들? SDN 안 가겠어요? 2월도 안 가겠어요?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제가 파라오 전문가 그렇게 추천해드렸는데 안 가겠어요? 가겠죠. 오늘 조정 받았다고 여러분들 왜 쫄고 계신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찍으셔야죠, 여러분들. 이걸 찍어야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테마 종목들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ABC 구간 중에 A 구간, 현재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들 항상 투자할 때 느껴보셨죠? 여러분들 이런 신적이 있을 거예요. 파라오 전문가가 삼성 출판사를 추천했어요. 파라오 전문가 삼성 출판사가 추천한 다음에 40%, 50% 급등했어요. 국영 GNM을 추천한 다음에 상한가를 치고 최종적으로 70%까지 급등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적 있죠? 사도 소액밖에 못 사거나 혹은 아예 못 사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테마와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전문가가 찍어준 종목이 날아가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찍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못 찍었어요? 뭐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왜 돈이 없을까요? 물려 있으니까요. 난 지금 손실권이니까요. 내 종목 팔려면 마이너스 20% 손절 쳐야 돼. 마이너스 500만 원 손절 쳐야 되고 마이너스 200만 원, 300만 원 손절 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하고 계신 거냐면 국영 GNM 70% 급등하잖아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불꽃놀이도 아니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시고 보실 거면 이걸 보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계좌에 직접적으로 계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권을 찍어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못 사신다는 겁니다. 왜? 손실 때문에. 그래서 지금 A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N자형 파동 구간 중에서 한 파동이 남았어요. 이거 먹어놓고 원금 회복해놔야 내 계좌의 손실을 좀 복구해놔야 나중에 나의 계좌가 조금 안정돼 있기 때문에 B 구간 파동도 먹을 수 있고 C 구간 파동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찍어드렸던 종목 여러분들께서 불꽃놀이 보시듯 그냥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놓고 실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70% 급등 다 먹을 필요 없어요. 절반만 드셔도 됩니다. 35% 파동만 먹어도 됩니다. 이런 종목들 35%, 30% 파동만 두세 개 종목만 드셔도요. 여러분들 계좌에 확실히 밖에 나갈 수 있으시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 집중하시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낙연 관련 종목으로 이번에 승부를 보셔서 수익을 내셔야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대장주를 정리해 두세요. 지금 이 총선 흐름이 슬슬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총선 이제 끝났고 총선 주자 다 나왔고 이제 뭐 슬 관심 꺼야지. 왜냐면 그때 또 다른 종목들 급등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소탄대실이라고 했죠. 눈앞에 급등에 눈이 멀어가지고 좋은 종목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정작 확률 높게 급등할 종목을 여러분께 놓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놓치지 마시고 정리해 두세요. 이번 첫 번째 파동 때 가장 파동이 잘 나왔던 이낙연 관련 테마 종목은 뭐지? 안철수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장주는 뭐였지? 황교안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주가 뭐였지?
홍준표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주가 뭐였지? 구분해 두시는 겁니다. 물론 주자는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아마 총선이 좀 진행되는 도중에 아마 조금 더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주자와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만 아셔도 수익이 납니다. 뭡니까? N자형 파동. 세력들의 주가 관리만 아셔도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지금 또한 망설이고 계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현재 준비하고 있죠.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요. 이낙연 관련 종목의 대장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 지금 이미 세력이 주가 관리를 통해서 바로 어느 타이밍? 요 타이밍에 있는 종목,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 이제 급등만 남겨놓은 종목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잘 참여하셔서 종목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장 기회가 왔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종목, 눌림목 나왔어요. 너무 싼 자리 나왔어요. 잡으셔야겠죠? 파라와 함께 수익 제대로 보러 가봅시다. 여러분들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뒤에 이어서 추천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변수가 발생한 요즘 우리 시장에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이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정치 테마주 정리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해드릴 종목은요. 최근 시장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서 이 제약바 시장도 많이 죽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 혹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파동이 나옵니다. 자, 오늘자도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20% 파동이 나온 종목이 눈에 띌 만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왔으니까요. 한번 단기적인 공략을 한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건 세력주는 아닙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종목 이름은 JLK 인스펙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름 드럽게 기네요. 그죠? 코드 번호로는 322510. 322510입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시는 코드 번호를 검색하시는 게 더 편하실 듯 합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주가는 상장된 이후에 좀 평탄하게 살짝쿵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평선 자리들 돌파해주는 모습들, 차트 자리가 만들어진 모습들 확인되시고요. 종목은 이 기업은 지금 AI 의료 기기를 조금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AI라는 것도 그렇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부의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테마 종목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근에 CES-같이 첨단 가전 박람회가 열리는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인 수급 아마 내일자, 내일 모레자 단기 스캐핑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눌림목 자리 한번 들어가시면서 공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자리는 7,900원, 시가 이하 자리 좀 진입하시고요. 목표가 자리는 8,500원 자리로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고 손절가 자리는 7,200원, 저가 자리 이탈하면 위험하니까요. 7,200원 자리 손절가 잊지 마시고 공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JLK 인스펙션입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규 상장주라고 하는데요. 시가 이하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8,5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7,2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됐는데요. 네. 전문가님, 히든 종목 힌트 주실까요?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히든 종목은요. 이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벌써 움직임을 시작한 종목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두 번째 파동을 이미
시작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 뭐 장기 이평선 전부 다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바로 공략해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자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차트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보셨던 보성파워텍의 첫 번째 파동이에요. 지금 파동을 보시면 여기 자리가 과거에는 파동이 15%가 상한가였기 때문에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주가 자체가 첫 번째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면서 21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는 거 보이시죠? 21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살짝 눌리는 듯 보였지만 저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주게 됩니다. 그것도 61 이평선, 아래 보이시는 초록색 이평선 이탈하지 않죠? 서서히 가까워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21 이평선을 돌파 한번 한 다음 눌림목 자리, 그 다음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급등세만 하더라도 이 자리만 여러분들께서 공략해 보셔도 저가 자리 기준에서 80% 파동이 나옵니다. 절대 작은 파동이 아니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려요. 우리가 지금 매수할 만한 자리는요, 바로 여기 자리입니다. 바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여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눌림목 구간만 공략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파라오와 함께 이 맥점 자리에 있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집중하시면서 공략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 이낙연 관련 종목이 마지막 파동이 나오고 나면요, 매도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최고가에 파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가실 때마다 분할 매도하시면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도하세요. 가끔가다 막 아까우셔가지고 매도 안 하신다, 보유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면 저는 이 종목을 과감하게 매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는 다음 종목을 또 잡을 만한 자신이 있거든요. 또 다음 종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에 밀어두지 마시고 이번에 급등이 나오면 깔끔하게 익절할 수 있는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성파워텍 그리고 국영GNM 70% 급등 후속 종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